네, 김희욱 전문위원 만날 시간입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 이벤트들이 하나둘씩 지금 뚜껑이 열리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또 내일 그 FOMC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 분위기 어떨까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의 파도를 타다 보니까 목요일까지 와 있네요. 사실 오늘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각 언론이나 HTS에 뜬 기사를 보면은 어제 이 독일 헌재 ESM 합헌 판결에 대해서 너무 좀 낙관적인 쪽으로만 크게 다루고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일단 사실 확인부터 들어가 보기로 하죠. 독일 슈피겔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 뭐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목이 진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뭐 독일 언론이라서 부정적이라고 하시지 말고요. 사실 그대로 보시면 좀 뭔가 마지못해서 저렇게 합헌 판결이 났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ESM 자체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일단 판결을 했는데 현재 ESM 내에서 출자가 할당된 독일 지분이 27.15%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최대 1,900억 유로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지금 일단은 1,000억 유로까지 열려있는 ESM은 누가 봐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증액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초과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은행 면허 부여에 대해서나 어떤 결정이든 간에 또 한 번 독일 의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의회에서 어떻게 각고의 노력 끝에 승인이 난다고 해도 이번처럼 헌법 소원이 있고 이럴 경우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리스크가 조건으로 여기 부여가 된 것이죠. 사실 어제 노무라 증권의 애널리스트 말대로 이 ESM 합헌 판결이라는 재료는 이미 95% 정도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었던 재료인데요. 방금 보신 대로 결과는 조건부 합헌 판결인 걸 감안할 때 저는 이거를 순도 100%짜리 합헌 판결로 보긴 힘들다. 따라서 시장에 선반영된 95% 중에 한 30% 정도는 일단 빼야지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오늘 ESM 판결에 대한 유럽 현지 전문가, 시장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스위스 제네바 클레어 인베스트먼트 측의 의견인데요. 오늘 독일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조건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단적으로 독일의 출자금 한도가 너무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ESM 관련 리스크는 상당 부분이 해소됐고 증시도 소폭이나마 긍정적으로 반응한 만큼 일단은 호재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고는 있네요. 일단은 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반응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 보는 대로 급등했다, 심지어는 라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저스트 치열했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봐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화답으로 붙여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실물 시장에서 반응이 그다지 뜨겁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긍정적이긴 했다. 유로존의 압력기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추가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유로존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일단은 마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상을 넘어서 거의 시장이 확신을 했던 결과였던 만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장 후반 들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신중론의 무게가 실렸고 유럽 증시 후반 갈수록 상승폭은 대부분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희석되었다. 이 이후에 미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가까스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월가에서는요. 이 ESM에 대해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투자 패턴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 가까스로 플러스권 마감을 한 것은 사실상 FOMC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애플 아이폰 5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더 메인 이슈였다라고 봅니다. 들어보신 대로 글로벌 증시 마감 브리핑에는 바로 이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30포인트 정도 미리 들어 올려버린 우리나라 증시 오늘 개장에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기대감을 어떻게 과연 유지시켜 줄 것인가, FOMC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시죠. 팍스 비즈니스. 오늘로서 이제 FOMC 시나리오는 당분간 안 보겠죠. 6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월가 현지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QE3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먼저 일정부터 안내해드리면요. FOMC 성명문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12시 반,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 반이고요. 다음에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 경제전망 발표는 오후 2시, 그리고 버냉키 연준을 향해 기자회견이 오후 2시 15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에 뭐가 나와도 나온다 라는 예상이고요. 이래서 예상 문제 6개를 정리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분명 내일 FOMC 회의 결과 정답이
한 개 이상은 복수로 들어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6개 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시죠. 순서대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먼저 나왔겠죠. 지금 2014년 말까지로 보증되어 있는 현행 연준의 0.25% 구간 기준금리를 1년 더 연장해주는 결정은 그래도 QE3보다는 연준 내에서 허들도 훨씬 적은 무난한 경기 부양 조치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다. 두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QE3죠. 추가 양적 완화가 되겠는데요. 이미 1, 2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약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가 연준 지금 금고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상황이 달라진 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였는데 이걸 보고서 아직까지 이는 충분치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QE3가 나온다면 결정적으로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 부진의 덕분인 줄 알아라. 하지만 11월 6일 미 대선을 앞두고 연준이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견해가 있네요. 세 번째, 이거면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 더하기 알파격이죠. 연준이 이번에 QE3를 발표할 경우 사실상 주택시장 지원을 위한 MBS 쪽에 집중될 것이다. 대신에 다른 채권들에 한해서는 그 한도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실업률이나 GDP 같은 특정 항목의 개선 추세가 목표치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 국채 매입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 ECB의 국채 금리를 목표로 정해놓고 무제한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죠. 근데 이걸 무제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니고요. 금액을 정해놨다가 괜히 또 이게 악용되더니 적당한 신비주의 플러스 구두 개입 효과를 더해서 실제로 투입되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또 이렇게 물가 관리도 하고 일석이조. 네 번째 시나리오 보시죠. 이거는 사실상 간접적 양적 완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FOMC 의사록 봤을 때 이런 논의가 있었죠.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연준이 중앙은행 자격으로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0으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보관료를 받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시중으로 풀려고 한다. 다섯 번째, 영란은행이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쉽게 말해서 은행 본연의 업무가 수신 아니면 여신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여신, 즉 대출 업무를 활발히 한 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여섯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분기별로 FOMC의 이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경제 전망을 각각 작성해서 발표하는데 여기서 향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거나 그런 식으로 설정할 경우 향후 연준 추가 조치 기대감의 브릿지 역할, 그러니까 연착륙을 돕는 기대감 연장의 역할을 한다. 근데 뭐 마지막 시나리오라 그러니 뭔지 좀 함량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어쨌든 이 6개 중에 하나는 적중을 한다. 이어서 월가 현지 전문가 의견 두 편을 이어서 보시죠. 먼저 골드만삭스. 한참 전부터 진짜 QE3 전도사로 활동해 오고 있었는데요. 현 주가 수준이 연장되느냐 혹은 추가 상승 가능하냐에 대해서 자사의 전망은 리스크는 비록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 근거로는 지난주 ECB의 OMT가 앞으로 몇 주 내에 가동될 것이고 또 이번 주 QE3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 그런 만큼 금융시장은 좀 더 여유로운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에 미국 펀더멘탈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동반돼야 된다. 다음 바클레이 측의 의견인데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QE3나 이런 이벤트의 홍수 끝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노아의 방주격 그 항해를 해야 되는데 중기를 어떻게 보느냐. QE3라는 재료 자체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 만약에 QE3 발표 후에도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난 QE2나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경제지표 개선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이미 시장의 유동성은 신용자산이 더해진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미 QE3가 발표된 것처럼 팽창을 해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려면 경제 펀더멘탈 개선 추세가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 사람들이 QE3 유동성 장세다 뭐라고 불리든 어쨌든 시장은 지금 경제 상황에 비해서 너무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만기일도 있고 당장 외국인들의 흐름이 중요하겠는데요. 외국인들의 투심을 미리 보기로 보시죠. MSCI 한국지수입니다. 미증시보다 좀 상승폭이 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나라 주가 30포인트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MSCI 한국지수 58선이 코스피 1900 초반대 되는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지금 어제 1950포인트 마감 지수에 대해서 크게 동참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관망세가 짙고 지금 1950까지 절대 보지 않고 있다는 투심을 일단 오늘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여러가지 이슈로 전해드린 글로벌 마켓 나오였습니다.